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전문의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수료하고 지금은 서울 양재의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묻는 질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로 낫던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증상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석증 맞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석증 환자분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이들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양한 환자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이게 처음이고 또 나만 겪는 일이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다른 분들은 증상이 어떤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저도 물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생기고 치료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혹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좋아진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석증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 증상, 여러 경과를 가진 이석증 환자분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이석증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면 원래 이석 주머니에 있어야 될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있다가 주로 누워 자는 자세에서 방골이관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물만 있어야 될 방골이관에 이렇게 이석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석에 의해서 내가 10바퀴 20바퀴 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석증의 진단은 이런 식으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는 게 표준 검사법입니다. 누웠을 때 이렇게 안구 진탕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안구 진탕의 방향이라든지 지속 시간 등을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석증의 유무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갔는지 위치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방골이관 속에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작은 이석들,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이석 부스러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한 어지럼증이 있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구토를 수차례 해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CT 검사했지만 이상은 없었고요. 집에 왔지만 여전히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고요. 뒤로 누울 때 왼쪽으로 고개 돌릴 때 더 심하게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나은데 움직이면 또 심하게 어지럽고 최근에 야근을 많이 하고 잠을 부족하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프로 빨리빨리 정확하게 보기도 하지만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뒤로 누웠을 때 눈동자가 위쪽으로 막 튀는 게 보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안진의 방향은 위로,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위쪽으로 튀면서 회전하는 전형적인 후방골이관 이석증이 관찰이 됐고 안진의 방향 그리고 유발 자세를 고려했을 때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이었습니다.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에 해당하는 왼쪽 애플리법으로 치료를 했고 치료 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진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보였던 안진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분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빙빙 도는 어지럼증으로 오셔서 치료하고 빨리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하시고요. 세상이 빙빙 돌았다. 고개 돌리면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덜 어지럽다. 속이 울렁거리긴 했는데 구토는 없었고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고 오후에는 어지럼이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확인차 병원에 오셨습니다. 안진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병원에서 많이 봅니다. 병력을 생각하면 이석증 증상이 맞는데 막상 검사를 하면 이석증이 진단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석증은 혼자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유튜브 보고 자가 진단 치료를 먼저 해보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꼼꼼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이석증이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하게 검사를 해보면 진단이 잘 되지만, 지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검사를 하더라도 안진검사는 완전히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단은 결국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생겼는지, 어떨 때 증상이 심해지고 어떤 종류의 증상을 가졌는지, 특히 빙빙 도는 증상,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웠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지는 이러한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검사가 정상이라면 이석증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석증 재발 방지 위해서 생활습관 점검 정도 하면서 경과를 봐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며칠 전 생긴 어지럼으로 오셨습니다. 누울 때도 어지러운데 앉아 있다가 고개를 조금만 옆으로 기울여도 어지럽고,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면 많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 식사할 때도 어지럼이 반복이 됐다고 했고, 이분은 어지럼이 심하게 빙빙 도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약간 띵하게 울렁거리게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토할 정도로 어지럼이 심하지 않은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례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왼쪽으로 눕혔을 때 비디오입니다. 왼쪽으로 눕혔는데 눈동자 떨림이 어느 쪽을 향하나요? 바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일반적인 이석증은 아니고 오른쪽 수평 방구리관에 팽대불응정 이석증입니다. 붙어있는 이석증이죠. 팽대불응정 이석증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이석증은 방구리관 속에서 이석이 이렇게 구르기 때문에 어지럼이 생기는데, 팽대불응정은 이제 감각세포와 연결된 곳이고 제일 깊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석은 여기 있을 텐데 이때는 이석이 깊이 들어가서 요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물의 흐름이 일반적인 이석은 이렇게 가는데,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이렇게 반대 방향에 회전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눈동자의 떨림도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분은 왼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떨리고 있죠. 그래서 팽대불응정 이석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증상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팽대불응에 직접 붙어서 감각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약간만 고개를 기울이거나 흔들려도 어지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빙글빙글 돌기보다는 약간 띵한 정도의 어지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비교적 치료가 잘 안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안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의 영상이랑 비교하면 똑같이 왼쪽으로 튀었을 때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안진의 크기도 약해졌고 안진의 방향도 왼쪽으로 바뀐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석증 방향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왼쪽 방향의 일반 이석증 안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던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방구리관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 붙어있던 이석이 치료는 보통 머리를 흔들거나 진동 마사지기를 귀 뒤에 대어서 이석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이석증으로 바뀌었고, 이 일반 이석증 치료하고 나서 모두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술을 마시고 넘어지면서 머리 왼쪽을 부딪혔습니다. 급하게 응급실 가서 CT를 찍었는데 CT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괜찮은가 했더니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지럼이 생겼죠.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고개 돌릴 때 생겨서 30초 정도 지속이 되었고, 오른쪽으로 누울 때 더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심하게 빙글빙글 돌면서 눈동자가 위로 떨리는 전형적인 오른쪽 후방구리관 이석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지금처럼 한 10초 정도 심하게 어지럽다가 어지러움은 사라지는, 안진은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석 존복술 후에 바로 좋아졌죠. 제가 최근에 하루에도 몇 명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다치고 나서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상 후에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막상 CT를 찍어보면 정상이고 그냥 부딪혀서 어지러운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서 검사해보면 이석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석증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실신하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직후부터 어지럼이 생겼던 분도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고 2주 동안 별 문제 없다가 어제 생긴 이석증으로 병원에 오신 분도 있었죠. 부딪힐 때 이석이 떨어져 나왔다가, 여기 이석 기관, 이석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이석이 부딪힐 때 떨어져 나와 있다가 주로 잘 때 이 안으로 굴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구리관 안에 들어가야지 이석증이 생기고, 들어가지 않으면 증상도 없고 이석증도 아닙니다. 다칠 때 생기는 이석증이 다치는 순간에 바로 방구리관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며칠에서 한 달 후에 우연히 이석이 굴러 들어가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이내에 넘어진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어지럼이 생긴다면 이석증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재발성 이석증이 정말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이석증 치료 후에 좋아졌다가 2주 정도 지난 시점인 어제 자다가 다시 어지럽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재발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석증 잘 치료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재발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3개월 전부터 3차례 이상 재발했다. 이분도 약간 초기 이석증 재발 타입이죠. 한 몇 달 사이에 끊임없이 재발하시는 분은 그 이석을 이제 방구리관 속에서 원래 있던 난형낭으로 돌려놨는데, 이 이석이 원래 자리에 재부착이 되거나 녹아 없어지면 이석증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석이 양이 많거나 이석이 잘 녹아 없어지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이내 혹은 몇 달 사이에 재발이 잦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초기 재발이 아니라 이석 자체는 치료하고 잘 치료가 됐는데 그게 자꾸 재발하는 거죠. 마치 감기 걸리듯. 그래서 뭐 10년 전부터 20대 중반, 30대 중반에 처음 이석증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두 번씩 재발한다는 분 은근히 병원에 많이 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발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석증이 일종의 감기 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 1년에 한두 번씩 걸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석증도 대부분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간에 재발이 잦으면, 이렇게 한 달 이내, 몇 달 이내 재발이 잦으면 베개를 좀 높이고 경추 베개를 피하는 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정말 단기간에 재발 많이 하는 난치성 재발성 이석증에서 머리를 높이고 잤을 때 경추 베개를 이용하는 것보다 재발이 줄었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장기간 재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귀와 뇌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누워있는 습관 피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나이에 이석증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은 편두통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석증은 재발 방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뾰족하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유발 요인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라든지 수면 부족, 늦잠, 낮잠, 공복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만성 운동 부족을 피하셔야 됩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뭐 호르몬 변화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날씨 변화도 마찬가지고, 목 근육 긴장을 피하는 게 이석증 재발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두통 유발 음식들, 이제 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은 이석증 재발이 잦은 분들은 커피도 끊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 심한 어지럼은 없는데 약간의 어지럼이 남아있는 분들이죠. 붕 뜨는 듯하고 어찌러찌한 느낌이 들고 목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경증의 팽대불운장 이석증이 발견이 돼서 이석 정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편두통 소견이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기고 나서 이석증이 빨리 안 낫거나 그 다음에 경증의 어지러움이 이렇게 지속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두통이 섞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석증이 잘 낫지 않으면 신경과 진료도 좀 보고 관련해서 치료받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커피를 끊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7번째 사례 말씀드리면 2달 전에 이석증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심한 어지러움은 없다고 합니다. 누울 때 어지러운 느낌, 어지러울까봐 무서워서 잠들기도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깬다,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신경이 조금 예민하신 분이었고 그래도 심한 불안장애까지는 없었는데 이석증 이후에 심한 불안증이 생겨서 지금은 어지러운 것보다는 어지러울까봐 그 무서운 느낌, 혹은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불면증 때문에 낮에 졸리고 멍한 거, 이게 더 불편하다고 병원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석증은 모두 좋아져 있었고요.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있고 설문검사상 불안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약들, 항불안제 약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이석증 제발 무서워하지 말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상 많이 좋아졌고 치료는 약 2달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이석증은 좋아졌지만 전정 재활 운동을 하는 게 어지럼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 속의 운동들, 산책하고 등산하고 달리기하고 이런 것들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이때 약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를 먹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에 처방 받아서 몇 달 이내로 단기간 먹는 것은 크게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고 불안 지수가 높다면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과를 생각해서 저는 처음부터 되도록 이석증 재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증 그 어지럼이 너무너무 싫고 무섭고 하겠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고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이석증에 걸리셨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은 너무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1달 전에 이석증을 걸렸었고 몇 번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검사를 했었고 오른쪽 수평 팽대불운정 이석증이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튀는 좌측 수평 반골이관 팽대불운정 이석증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왼쪽 수평 반골이관 팽대불운정 이석증 치료를 했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몇 번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이때도 역시 심한 이석증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부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달씩 가는 경우도는 생각보다 꽤 많고요. 2~3달 혹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석증이 이렇게 오래 가냐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오래 가는 이석증으로 또 치료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몇 번 더 치료하고는 꽤나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석증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안진 검사도 이렇게 안진이 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달, 2달 반복해서 치료하다 보면 또 막상 어지러움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이석증에 해당되는 이석증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팽대불운정 이석증도 있고요. 물론 팽대불운정 이석증 중에서는 꽤 빨리 치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팽대불응이라고 해서 이석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 림프액에 뭔가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팽대불응이 자꾸 위로 붕붕 뜨는 거죠. 뜨면서 어지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석 전복술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몇몇 약을 먹으면서 몇 달 경과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일종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안진 검사를 할 때 보면 눈동자가 밑으로 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중추성 어지럼, 뇌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막상 MRI 찍어보면 정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반골이관 이석증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하향안진을 가지면서 난치성 이석증의 경과를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신경과에서 주로 보는 편두통성 어지럼과 동반되어서 오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석 정복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9번째 사례는 이석증 치료 며칠 후에 병원에 다시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나은 듯 하다가
일주일째쯤부터 어제부터 다시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1차 검사 때는 보듯이 왼쪽으로 눈동자가 튀는 경미한 좌측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이 있어서 치료를 했고요. 요 치료하고 며칠 이내 어지러움은 거의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 안 좋은 듯 해서 병원에 와서 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튀죠. 좌측 후방구리관 이석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구리관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자주 있습니다. 모형을 보면 이 세 개의 방구리관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구리관에 있는 이석을 빼냈는데 요게 자다가 이렇게 후방구리관으로 들어간 경우죠. 이런 식으로 방구리관이 스위치되는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서 사실 첫 번째 이제 진단했던 방향으로만 계속 자가 운동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주로 저는 병원에 올 때마다 체크를 해봅니다.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체크를 해서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 될지 아니면 이석증 방구리관의 위치가 바뀌어서 치료도 바꿔야 될지 체크를 해보는 게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도 매우 다양한 증상과 경과를 가집니다. 오늘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석증은 빨리 낫는다던데 왜 나만 잘 낫지 않지? 나만 왜 불안이 심하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이석증 환자분들이 어지러움, 전형적인 어지러움 외에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경과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잘 좋아지는 거는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석증이 남아서 특히 약간 남아있는 이석이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이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치료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약간 남아있는 이석이 빨리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석증 혹은 어지러움이 조금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걱정을 최대한 하지 말고 이석 전복술, 전정 재활운동, 이석증 습관화 운동, 약물 치료 등을 잘 하면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증 때문에 어지럽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여러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또 마음을 편하게 지내신다면 이석증 잘 관리하고 잘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석증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석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크게 위안을 받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석증 물론 그 어지러움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이게 위험하진 않고 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어지러움을 심하게 만들고 불안장애를 유발하고 또 목통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처에 좋은 병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 치료받아 보시면 충분히 이석증 잘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난히 영상이 길었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